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즉 ICC에 가입한 뒤 항상 A등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랬던 인권위가 최근 ICC로부터 등급 결정 연기 즉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현병철 위원장 체제가 시작된 뒤로 인권위가 이상해졌고 국제사회의 평판도 나빠졌다. 이런 말들이 들린다고 합니다. 현병철 위원장, 아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로 위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의 요일별 코너입니다. 뉴스바가 바라본 세상에서 오늘은 인권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운동 사랑방의 명숙 활동가 모시고 이 문제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이 ICC의 정기 심사라는 게 어떤 평가이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국가인권기구가 이제 만들어진 배경은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을 만들고 국가가 인권 보장 의무를 좀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60년대부터 계속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논의가 됐는데 이 중에 91년에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원칙, 이른바 파리 원칙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국가인권기구에선 독립성이 필요하다. 이런 파리 원칙이 만들어지고 92년에는 이제 인권위원회 결의안으로 통과됐어요. 예. 그리고 나서 각국의 이제 인권기구, 국가인권기구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 후에 이제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회의, 그러니까 각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나라의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정하고 그리고 생기지 않은 나라에 대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ICC에 가입되어 있는, 그러니까 국가인권기구가 있는 그 가입되어 있는 나라에서 승인, 등급심의 승인 수위가 있습니다. 이제 SCA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뭐 한 번 하는데 이제 실제로 새로 생기는 나라가 있으면 좀 늦춰지기도 하고요. 예. 예전엔 4년마다 했지만 지금 이제 5년마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보통 등급을 A, B, C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파리 원칙, 아까 말했던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 중에 이제 파리 원칙에 따라서 인권위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느냐, 그리고 조사나 권고 등이 저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인권 보호 활동을 평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한국은 2001년에 인권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가입을 했고 2004년과 2008년에 등급 심의를 받았어요. 이제 그 당시 A 등급을 받았죠. 근데 뭐 ICC 회원국의 대다수가 이제 A 등급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국가인권위가 있는 데가 이제 유럽에 주로 많습니다.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인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은 인권 선진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리고 B 등급이 뭐 25개국, 뭐 C 등급이 10개국 정도가 됩니다. 근데 현재 한국은 A 등급이기 때문에 각종 결정을 하는 뭐 ICC의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ICC에서 등급 심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투표권이 있습니다. 근데 A 등급에서 이제 떨어지면 그런 투표권들이 박탈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재심사를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이 2008년 공고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한국 시민사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인권단체들이 계속 유엔 최고대표실이나 ICC에 계속 서한을 보냈습니다. 인권위가 독립성이 떨어지고 있고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죠. 이명박 정부는 계속 인권위를 흔들기 위해서 뭐 조직을 축소한다든가 무자격자를 임명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인권 침해 사안을 이렇게 구제하기보다는 외면하고 있다. 이런 사안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예.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등급 보류라는 게 결국은 기존의 A였는데 A로 재판정을 할지 아니면 B로 내려갈지 그런 논의입니까? 아니면 A, B, C 외에 다른 등급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등급을 판정하기 전에 2008년 공고, 한 번 경고한 거를 이행하라. 이런 심사 보류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예. 그것을 좀 촉구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이제 하반기 재심사 과정에서
B등급으로 강등될 거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예측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A등급인 이제 유럽 국가들도 많지만 또 굉장히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이렇게 결여되어 있는 인권기구들이 또 많기 때문에 예. 등급 하락을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따라서 등급 하락보다는 이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 권고가 무슨 내용이냐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대부분 그 등급 심사와 관련해서 했던 게 인권위원 임명 절차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인권위원회 독립성 요것을 심사 내용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예.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권위가 해명 자료에도 뭐 이게 심사 절차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는 뭐 절반은 진실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ICC에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어제 심사 과정에서 예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절차도 강화되고 기준도 강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번 등급 심사가 뭐 등급 하락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재심사의 대상이 됐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하반기에 심사를 다시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재심사하니까요. 예. 예. 그렇다면 이 심사 보류가 지금 결정이 됐는데 그 하반기에 재심사하기까지 우리나라 인권위원회가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글쎄요. 기대를 못하니까 참 답답한 거죠. 2008년에도 권고가 나왔었습니다. 2008년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 이명박 정부 조직을 21% 축소했잖아요. 그게 예. 뭐냐면 너희들의 조직, 인력 감속은 내 손에 있다. 그러니 나한테 잘 벌어라. 정부 비판하는 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인권위원회 인선 절차가 없다. 예. 임명권자만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현재 한국인권위법에는 임명 절차만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의중에 따르는 그런 경우에 너무나 강합니다. 어떤 기준과 절차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사인을 임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여야 2명씩 해서 국회 4인, 그다음에 대법원장의 3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인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각 임명권자가 나눠 먹기로 되어 있고 혹은 심지어는 보훈 인사로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임명되었던 유영하 인권위 상임위원의 경우에는요. 검사 출신인데다가 심지어 검사 시절에 향응 접대를 받아서 문제가 돼서 사퇴하고 변호사가 된 인물입니다. 예. 그 외에도 새누리 공천을 굉장히 여러 번 시도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게다가 아동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좀 문제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들도 뭐 변호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인권 침해적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기를 공개하는 등 그런 인물을 인권위원으로 새누리당이 추천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보훈 인사 이렇게 생각하고 당사자는 나중에 인권위원회 경력을 바탕으로 다시 정계에 진출할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권단체들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도 새누리당은 임명을 철회해라 이런 요구를 했었지만 사실 임명권자들이 뭐 마음을 바꾸지 않고 당사자들이 나는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스스로 사퇴해야겠다 이런 개심을 하지 않는 한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서 한국의 좀 인권위법상의 문제, 인선 절차의 부재는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문제 관련해서 결국은 인권위 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법 개정 노력 같은 거는 정치권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요. 좀 아쉬운데요. 저희가 이제 인권위법 개정안을 이제 인권단체, 제가 그 인권대처들이 이제 연대체인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라고 해서 계속 2010년부터 인권위법 개정을 위한 이제 뭐 워크숍과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이제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민주당 장하나 의원을 대표 발의로 해서 발의가 됐는데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이고요. 인권위는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2008년 공고를 했는데도 한 번도 인권위법 개정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변명한 거는
인권위법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국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그 변명을 했는데요. 사실 법은 물론 여야 국회에서 이제 타결이 되고 혹은 통과가 되겠지만 시민사회 공론화하는 작업과 그다음에 자신들의 입장,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렇죠. 작업을 전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행 단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권위 내에 그건 이행 단위, ICC 심의의 결과에 대한 이행 단위가 없습니다. 2008년에 권고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촛불 침해 같은 그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조속히 입장 표명을 해라 이런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현병철 위원장이 되고 나서는 시급한 인권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 시간을 끌거나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야당도 뭐 발의한 만큼 이거에 대한 좀 적극적인 뭐 다른 현안들도 많지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줘서 이 문제가 사실 한국이 점점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으로부터 좀 벗어나려면 인권위법 개정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특별히 현병철 위원장 체제부터 좀 인권위 위상 추락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인권단체 활동하시면서 보시기에 그 현병철 위원장 체제 이전과 그 현병철 위원장 체제 이후에 네. 인권위의 정말 달라진 모습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너무 많아가지고 위상이 추락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꼽기가 힘들지만 뭐 대표적인 걸 얘기하면요. 한국이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됐다라고 하는 거는 뭐 국제사회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뭐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글 썼다고 기소되는 예를 들면 미네르바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뭐 PD수첩 제작진들이 기소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리고 2008년 촛불 때 수많은 시민들이 뭐 연행되고 기소되고 심지어 경찰에 짓밟히기도 하는 폭력에 노출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인권위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기각하거나 각하 혹은 시간을 질질 끌다가 이제 사실 각하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민간인 사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은 특히 개인의 사생활을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감시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사후적 트라우마도 굉장히 큽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참 시간 끌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제 끝날 무렵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민간인 사찰에 대한 뭐 결과 보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피용이죠. 사실 5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현병철 체제에서는 인권위가 정부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감시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옹호하는 인권 침해를 옹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뭐 여러 국제 단체에서도 좀 등급 하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에는 이제 아시아 인권위뿐만이 아니라 N이라고 아시아 국가인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인권기구 NGO 감시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야 한다. 한국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기적으로 등급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너무 기다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2010년에 이런 인권 단체들이 도저히 인권위의 이 퇴락을 볼 수 없다 해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인권위 점거 논송도 했었는데요. 예. 뭐 워낙 권력에 든든한 백이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시민사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계속 현재까지도 이런 상태로 현병철 씨가 인권위원장으로 있고 그 외에 또 무자격자가 계속 인권위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서서 유영아 위원 선임 과정 짚어주셨는데 현병철 위원장이야 뭐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임명이 됐고요. 이 박근혜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 그 인권 문제를 다루는 그런 관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박근혜 정부는 뭐 이렇게 후보 시절에도 저희가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 이러면서 사실 박근혜 캠프에 저희가 이제
뭐 1박 2일 이제 농성을 한 적이 있는데요. 뭐 결국에는 입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하지만 최근의 행보로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한태식 비상임위원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이제 종교 몫으로 오신 분인데요. 그분을 연임시켰습니다. 연임이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태식 위원은 정말 그 기본적인 인권 상식과 인권의 관점이 전혀 없는 인물입니다. 예를 들면 김진숙 지도위원이 이제 그 한진종업 정예고를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 고공이니까 뭐 핸드폰이든 전기든 되게 위험한 데니까 필요하잖아요. 근데 회사가 전기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긴급구제를 이제 여러 번 신청했는데, 이제 전원회의에 이제 긴급구제가 논의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여러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내거나 혹은 그냥 표결로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한태식 의원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위법한 농성자에게 무슨 인권이냐. 근데 아시다시피 인권은 실정법 위에 있습니다. 예. 그 법이란 것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런 막말을 진짜 많이 하는, 예를 들면 야간 시위에서도 그런 식의 입장을 많이 표명했는데요. 이런 사람을 연임시켰다는 거. 그리고 아까 그런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병철 씨가 이제 2012년에 인사청문회 때 위증을 해서 민주당이 이제 위증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예.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질질 끌다가 작년 10월 30일에 검찰이 이걸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물론 검찰이 상식적으로는 뭐 정부와 독립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한 20조 범위 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 기소 처분이 되면 바로 사실은 한병철 씨는 인권위법소 자동 자격 바탈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점 봤을 때 박근혜 정부가 이런 인권위의 하락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혹은 무력화시키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고요. 특히 밀양 송정탄 문제는 인권위가 계속 외면했고 이명박 정부보다 더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게 박근혜 정부의 태도입니다. 예, 이런 점을 봤을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평가해드릴 것 같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